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요, 코드 블록을 실행하거나 반복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코드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한 줄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어문을 사용하면은 코드의 실행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들은 실행을 스킵할 수도 있고 어떤 문들은 실행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요, 이런 식으로 코드의 실행 순서가 변경되면 코드의 가독성은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될 때 가장 가독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어문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문들은 실행이 되거나 또는 실행되는 것이 캔슬되기도 하고 또는 문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던 코드의 흐름이 보다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포이치라든지 맵, 필터, 리듀스와 같은 고차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 제어문의 사용을 억제해서 복잡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드 블록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코드 블록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블록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어문은 여러 개의 문들을 실행하거나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반복 실행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 블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들을 하나의 실행 단위로 그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블록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드 블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0개 이상의 문을 중괄호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0개 이상이기 때문에 블록문 내부에는 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블록문을 하나의 실행 단위로 취급합니다. 즉, 같이 실행할 코드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문은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이와 같이 이것이 블록문인데요. 두 개의 문을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묶었죠. 이것이 바로 블록문입니다. 이 두 개의 문을 하나의 실행 단위로 묶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제어문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if문, for문 등과 같은 제어문이라든지 함수 선언문,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함수 선언문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우리가 문이 끝날 때에는 이처럼 세미콜론으로 문의 끝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록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록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블록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다.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